제목 미 연준 인사들 9월 자이언트 스텝의 무게.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회의에서 0.75%포인트 인상을 예상하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블룸버그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물가가 잡히기까지 아직 멀었다면서 9월 회의에서 빅스텝이 변경될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데일리 총재는 이날 CBS에 출연 9월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말에 경제지표에 따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데일리 총재는 9월 20에서 21일 열리는 다음 공개시장위원회 회의까지 물가 지표가 2번, 고용 지표가 1번 더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물가가 너무 높다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연준도 물가를 끌어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 총재는 이달 초 경제가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9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다면 0.75%포인트 인상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5일 예상치보다 강한 7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시장에서는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미셀 보먼 연준 이사도 콜로라도주에서 캔자스은행협회 주최로 열린 행사 연설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꾸준하고 의미있게 지속적인 방식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 때까지는 비슷한 규모의 금리 인상을 논의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 내 견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시장 전망을 크게 상회한 7월 지표를 가리켜 강한 노동시장의 위협은 초과 인플레이션이라며 계속될 경우 경제가 더 둔화하고 우리가 1970년대에 경험했던 것처럼 고물가와 맞물려 약한 경제가 장기화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다음 회의에서 이례적인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또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결정은 지금부터 그때까지 나오는 데이터에 달려있다며 향후 물가 및 고용 지표에 따라 금리 인상 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제목 WSJ 미기업 실적 전망치 하향. 투자자들은 추가 변동성 대비. 올해 상반기 큰 폭으로 하락했던 미국 증시가 반등하고 있지만 최근 기업들의 실적 기대치 하향 속에 추가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7일 전망했다. 미국 증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경기 부양책으로 늘어난 유동성에 힘입어 기록적인 상승을 기록했고 이중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지난해 70차례나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웠으며 연간 상승률이 26.89%에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미 증시는 올해 들어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속에 하락 전환했다. SP500 지수는 6월 중순 이후 저점 대비 13% 올랐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 13% 낮은 상태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세트에 따르면 SP500 편입 종목의 87% 중 4분의 3이 내놓은 분기 실적이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했다. 그 덕분에 일부 투자자들은 과대 낙폭주를 주워 담았고 이에 따라 이들 주식의 평가가치도 상승했다. 예컨대 SP500 지수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6월 저점 당시 15.3배에서 현재 17.5배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증권업계에서는 평년보다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더욱 낮춰잡고 있으며 일각에선 증시가 또 한 번 출렁일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게 WSJ 설명이다. 팩트세트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주당 순이익 추정치는 지난달 2.5% 줄었으며 이는 최근 2년여 사이 각 분기 첫 달 기록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이었다. 한 자산관리업체 관계자는 밸류에이션이 우리가 평가하는 공정가치보다 훨씬 높은 상황을 많이 보게 된다면서 고객들에게 가치주 위주로 추천하는 등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도록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이익 추정치에 대한 추가 하향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투자은행 UBS의 키스 파커는 증권업계의 추정치 하향 속도가 느린 것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용이 오르면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실질 성장률이 둔화하더라도 달러로 측정한 이익은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제목 코스피 외인 매수의 2490대 강보합. 원달러 환율 1306.4원에 마감.
코스피가 8일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나흘 연속 상승해 2490대 포합권에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0포인트 오른 2493.10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9.63포인트 내린 2481.17에서 출발해 장 초반 2477.76까지 떨어졌다가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732억 원, 809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기관의 순매도 물량 2964억 원어치를 받아냈다. 원달러 환율은 8.1원 오른 1306.4원에 마감해 1300원대에 다시 진입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원화 약세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코스피가 상승 전환을 시도했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됐으나 실적 부진 우려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폭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원은 7일 본회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미국 뉴욕 증시는 7월 고용지표 호조의 긴축 우려가 강화되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52만 8천 명 증가해 예상치와 전달 기록을 크게 웃돌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말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 발표 후 하락했다가 장중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며 통화정책 부담은 다소 커졌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진정되면서 안정을 찾았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는 0.78포인트 내린 830.86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87포인트 내린 829.77에 시작해 장중 낙폭을 축소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609억 원, 외국인이 453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190억 원을 순매수했다. 제목 강달러의 미국 빼고 다 울상. 국가부도 도미노 우려. 파키스탄 달러와 환전소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미국을 뺀 다른 나라에서는 곡소리가 나온다고 CNN 방송이 8일 진단했다. 달러화 가치는 올 들어 주요국 통화 대비 10% 이상 뛰어오르면서 20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다. 이는 세계 경기 침체 우려 속에 투자자들이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화를 쓸어모은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이어간 것도 달러와 몸값을 끌어올렸다. 이런 분위기가 미국인 여행객에는 뜻밖의 호재라고 CNN은 전했다. 가령 이탈리아 로마에서 밤나들이에 나설 때 기존에 $100를 준비했다면 지금은 $80 정도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을 뺀 다른 나라와 다국적 기업은 복잡한 셈법에 직면하게 됐다. 국제 무역에서 달러화로 청구되는 비중이 절반 정도에 달한다는 점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체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각국 정부가 보유 외환이 부족할 때 부채를 달러화로 상환하느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로 경제가 취약한 국가에는 이미 타격에 노출됐다. 스리랑카는 달러화가 바닥난 와중에 대외 부채 상환이 겹치면서 결국 5월 국가 부도에 빠졌고 외화 부족으로 생필품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민생 경제가 파탄났다. 오랜 경제난을 겪는 파키스탄은 지난달 달러 대비 루피화 환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지면서 디폴트 고비에 섰고 이집트도 달러화 부족, 외국인 투자자 이탈로 비상에 걸렸다. 경제연구소인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윌리엄 잭슨은 힘겨운 상황에 빠졌다고 말했다. 지난주 달러화 가치가 0.6% 빠지긴 했지만 의미 있는 흐름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투자 자문사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트는 최근 중단기로 볼 때 달러화 강세가 대체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이렇게 되면 스리랑카를 시작으로 국가 부도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고 CNN은 전했다. 또 신흥시장에서 터져나온 위험 요인이 금융 생태계로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돈다.
관건은 세계 경제의 쌍두마차인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성장 동력을 이어가느냐 하는 것이라고 CNN은 짚었다. 두 경제 대국의 엔진이 실제로 꺼지기 시작한다면 신흥시장은 투자 엑소더스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제금융협회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로빈 브룩스는 미국이 침체에 빠지는지 여부가 결정타가 될 것이라며 이는 모두가 더 위험을 회피하려는 상황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비트겟 도타2 메이저 알링턴 2022 개최 위해 PGL과 스폰서십 체결.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겟이 PGL의 공식 파트너로서 도타2 메이저 알링턴 2022 개최를 위한 후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최근 개최한 PGL 메이저 스톡홀름 202 및 PGL 메이저 앤트워프 2022에 이어 글로벌 토너먼트 주최자인 PGL과 비트겟이 맺어온 세 번째 파트너십이다. 2002년에 설립된 PGL은 혁신적이고 독립적인 토너먼트 주최자로 출범 이후 국내외 관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이벤트를 운영하고 e스포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비트겟과 PGL 간의 파트너십은 2021년 10월에 개최된 PGL 메이저 스톡홀름 2021 대회의 공식 파트너가 되면서 인연을 맺었다. 한편 이 대회의 종목 게임인 도타2는 e스포츠 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e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이다. 다가오는 8월 4일부터 14일까지 이 도타2를 중심으로 50만 달러의 상금이 걸려있는 PGL 도타2 메이저 알링턴 대회가 텍사스의 알링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비트겟의 운영 디렉터인 그레이시 첸은 이번 파트너십에 대해 이번 PGL의 플래그십 이벤트를 위해 우리가 독점적인 암호화폐 파트너로서 협력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는 PGL과의 이 지속적인 파트너십은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많은 사람들이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며 또한 우리의 사용자 기반을 확대하고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의 수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시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강화하여 기존 커뮤니티와 암호화폐 커뮤니티 사이의 격차를 더욱 없애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e스포츠 관객 수는 5억 3,200만에 달하고 앞으로 2025년이 되면 6억 4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e스포츠는 점차 팬층의 확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e스포츠는 비트겟이 미래의 잠재적인 사용자에게 더 많이 다가가고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여 재정적 독립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레이시 첸은 또한 이번 파트너십에 대해 비트겟은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세계를 접하고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암호화폐 산업과 기존의 많은 다른 영역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와 생각이 비슷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파트너십 및 협력을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PGL의 CEO인 실비우 스트로이는 우리는 점점 더 많은 플레이어, 시청자 및 팬을 확보하고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를 많이 생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e스포츠 산업에 관심을 보여준 비트겟과 같은 파트너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파트너와 함께 e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고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라고 회답했다. 제목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2 엑토스 대표 빅트시 ETH와의 차별화 요소 설명. 모샤이크 앱토스 대표가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2 현장에 참석해 앱토스만의 차별화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모샤이크 대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됐으며 유저를 위한 것이다. 반면 앱토스는 암호화폐 활용성을 초점을 두고 설립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커뮤니티 확장과 활용성을 위해 대기업을 넘어선 개발자와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앱토스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충분한 인재 확보라면서도 곧 예정된 테스트넷 출시를 앞두고 전 세계에서 훌륭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제목 보라 크로스체인 구축 및 폴리곤과의 협력 발표. 출처 보라보라 네트워크가 8일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업계 행사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2 현장에서 사업 현황과 이더리움 확장, 폴리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생태계 확장 등을 이야기했다. 메타보라의 우상준 공동대표는
보라 네트워크 및 카카오 게임즈 관계자와 미디어가 참석한 자리에서 크로스체인 환경 구축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보라의 글로벌 생태계 확장, 사용자 유동성 접점 확대를 목표로 삼고 폴리곤과 협력 관계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보라는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보라 포털 내 NFT 마켓플레이스의 폴리곤 NFT 생태계 확장을 도모한다. 폴리곤은 보라의 기술을 지원하며 보라 협력사와 IT 기반 NFT 폴리곤 생태계 온보딩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한다. 메타보라 우상준 공동대표는 전 세계 이용자들이 쉽게 보라의 웰메이드 게임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현재의 메인넷인 클레이튼과 더불어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과의 크로스체인 구축을 고민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보라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여러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곤의 글로벌 게임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인 물빛고엘은 보라와 협력하여 유동성을 확장하고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트랜잭션 등의 장점을 가진 폴리곤을 활용함으로써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에 더 큰 가능성을 도입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폴리곤은 한국의 개발자를 지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를 증가시키기 위해 최고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 게임즈 조계현 대표는 일보라의 온보딩 타이틀과 프렌즈 스크린 NFT 프로젝트 등을 공개했다. 제목 코리아 블록체인위크 2022 샌디큰 1월 폴리곤 공동창업자 개발자 활동 지원 노력 설명. 샌디픈 1월 폴리곤 공동창업자가 코리아 블록체인위크 2022의 원격으로 참석. 폴리곤은 개발자를 위해 이더리움화의 100% 호환성을 중시한다. 그 외에도 디버깅 툴을 포함해 개발자를 지원할 리소스를 오픈소스로 제공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인도에서 해커톤을 자주 개최하며 개발자의 실력 향상 및 활발한 생태계 활동을 돕는다. 폴리곤은 사용자 경험도 중시한다. 사용자 경험과 관련 개발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툴 지원한다라고 언급했다. 또 폴리곤이 세계 3대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자리매김한 비결로 확장 가능성을 지목했다. 내일월 공동창업자는 폴리곤은 SNS와의 통합 덕분에 꾸준한 사용자 유입이 이루어졌으며 확장성을 갖춘 플랫폼과 함께 추후 사용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목 암호화폐 시총 29비 경쟁 비트코인 캐시 vs 플로우 트렌드. 출처 플로 트위터 최근 인기 SNS 플랫폼 인스타그램이 NFT를 위해 플로우 NFT 지원 소식을 발표했다. 이후 코인마켓캡에서는 지난 24시간 동안 트렌딩 검색어 1위를 기록했으며 비트코인 캐시 시총을 추월했다. 관련 기사 인스타그램 플로우 NFT 지원 플로 비트코인 캐시 알고랜드 시총 추월 비트코인 캐시와 플로우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어떨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썬트렌드와 함께 확인해보자. 출처 썬트렌드 비트코인 캐시 vs 플로우 언급량 추이는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일주일간 비트코인 캐시는 19회, 플로우는 11,384회 언급됐다.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비트코인 캐시 vs 플로우 이미지와 주요 감성어는 비트코인 캐시의 이미지는 긍정 75%, 부정 25%, 중립 0%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공짜와 높은 수익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어려운 일 단 하나이며 중립적인 표현은 없다. 플로우의 이미지는 긍정 67%, 부정 29%, 중립 4%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좋아하다, 사랑하다, 좋다, 반짝이다, 진심, 유행하다, 죄, 즐기다, 사랑, 희망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멀다와 혐오하다, 거짓말하다 등이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늦다탄 하나이다. 비트코인 캐시, 플로우 관련 준요 이슈 8월 6일 크립토 데일리에 따르면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 가이아가 비트코인 ATM을 다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BTM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과 함께 비트코인 캐시 인출 서비스를 지원한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의 ENB 크립토는 인스타그램의 전 세계 활성화된 사용자 수가 20억 명 이상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인스타그램이 플로우의 대규모 채택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매체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비트로가 이자 스테이킹을 위해 플로우를 채택한 사실도 함께 전했다. 비트로는 공식 성명을 통해 플로우를 통해 비트로 커뮤니티의 이자 농사를 통한 최대 8%의 연간 퍼센티지 수익률을 전하고자 한다. 농사 기간은 30일이며 투자 시작 당일과 마지막 날 준비 및 분배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비트코인 캐시 플로우 오늘의 시세는 8월 8일 오후 3시 9분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캐시의 시세는 전일 대비 1.79% 상승한 143.24달러이며 플로우의 시세는 12.55% 상승한 2.99달러이다. 제목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2 오로라 대표 웹 3.0 웹 2.0과 같은 경험 중요? 알렉스 쉐브첸코 오로라랩스 대표가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2에 참석해 사용자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로라 플러스가 개인화된 블록체인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제목 투자기재 짐 로저스의 경고정부 암호화폐 통제 원회 출처 짐 로저스 트위터 코일리더스 세계 3대 투자자 중 한 명인 짐 로저스가 정부가 암호화폐를 통제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8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공동 설립한 베테랑 투자자 짐 로저스 홀딩 회장은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모든 돈이 컴퓨터에 있다면 정부 자금이 될 것이라며 암호화폐 업계에 경고했다. 그는 내 아내는 암호화폐에 투자했지만 나는 투자하지 않았다. 암호화폐 업계는 미래의 암호화폐가 화폐가 될 것이라 전망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모든 돈이 디지털화가 되면 그건 정부의 돈이 될 것이다. 정부는 모든 것을 규제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로저스는 암호화폐가 트레이딩 수단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해도 나는 트레이딩에 암호화폐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로저스는 지난 7월 M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았다.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당국이 간섭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당국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난 3월 이코노미 타임스 선데이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불법화할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통제와 독점을 원한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든 불법화하든 무언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목 APM SNS 전자상품권 서비스 본격 론칭 국내 최대 규모 의류 B2B 쇼핑몰 APM 그룹의 이광계사이자 블록체인 기반 고객 리워드 플랫폼 APM 코인 프로젝트의 국내 운영사 APM SNS가 오는 8월 23일 2% 할인 적용된 APM 전자상품권 서비스를 공식 런칭했다고 밝혔다. APM SNS에 따르면 동대문 의류시장 하계 휴가 이후 정상 운영 및 하반기에 FW 신상 의류 상품들이 출시되는 시기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시기를 조율했다. 또한 APM SNS는 지난 4월 APM 멤버스 앱을 통해 APM 코인으로 구매 가능한 APM NFT 전자상품권을 한정된 회원에게 선공개한 바 있다. 이후 실제 고객의 의견 및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보완 및 개선했다. 이번 런칭된 APM 전자상품권은 본인 인증이 완료된 내국인 및 외국인 APM 멤버스 앱 회원 누구나 2%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을 사용해 구매할 수 있다. 한 번에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는 APM 쇼핑몰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2% 할인은 고객의 니즈를 관통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APM SNS는 고객의 편리한 전자상품권 구매 및 활용을 돕기 위해 APM 전자상품권 판매 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이며 중국인 고객의 비중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한국어는 물론 중국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구매한 전자상품권은 1일 방문자 약 10,000명, 연간 누적 150만 여명에 달하는 세계 APM 쇼핑몰에서 QR코드 스캔을 통해 빠르고 쉽게 바로 사용 가능하다. APM 그룹은 동대문 최대 의류 도매 시장 APM 플레이스, APM 럭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국내를 대표하는 의류 B2B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또한 남성복, 운동복,
화장품, 아동복 등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춤형 상품을 제공해 오면서 의류 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여성복 외에도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선두적인 위치를 입증하고 있다. 한편 APN그룹은 오는 2023년 상반기 의류 도매시장의 최대 패션 메카로 불리우는 광저우 의류 도매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APM SNS 석광일 CEO는 APM 전자상품권 도입처인 APM 쇼핑몰의 환경적, 전통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순차적인 서비스 시작은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적용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라며 한 자료조사 기관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패션 업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으며 하반기 중국 에이전시의 활발한 활동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서비스가 동대문 의류 B2B 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PM 코인은 지난 주말 가상자산 거래소 피썸에서 거래량 1위를 달성하고 전일 대비 플러스 1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동종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제목 코리아 블록체인위크 2022 매트 소그 솔라나 엔지니어 참석. 코리아 블록체인위크 2022의 솔라나 재단 엔지니어 매트 소그가 프로덕트 및 파트너 개발 총괄 잔일이의 뒤를 이어 연설 무대에 올랐다. 매트 소그는 솔라나의 개발이 어렵다는 것은 오해라고 언급하며 솔라나에는 러스트 코딩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전했다. 제목 미 7월 CPI 발표 앞둔 비트코인 23,000달러 안팎 보합권 눈치 보기. BTC 단기 전망은?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8일 오전 11시 51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23,19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7일간 0.99% 하락했다. 지난주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된 뒤 통화 긴축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비트코인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 시장은 10일 오후 9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이자 기술 분석가인 라케쉬 우페드히에는 지난 5일 발표된 미국 고용 데이터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강한 수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가능성을 줄여준다. CME 그룹 데이터에 따르면 발표 후 9월의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은 68%로 높아졌다며 향후 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다만 그는 펀드 스트랩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분석가를 인용 SP500이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 6개월 전에 바닥을 쳤다. SP500이 하반기에 4,800까지 강력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간의 긴밀한 상관관계가 유지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이 더 크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온체인 모니터링 리소스 머티리얼 인디케이터스의 최근 트윗을 인용 비트코인이 25,0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면 26,000달러, 28,000달러 범위까지 큰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오암다의 수석 시장 분석가 에드워드 모야는 비트코인이 23,000달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는 중기적으로 긍정적이며 25,000달러 수준을 돌파하면 추가 강세 모멘텀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7월 고용 보고서는 슈퍼 서프라이즈를 기록, 경기 침체 우려를 덜어주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7월 CPI에서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코리아 블록체인위크 2022 잔일이 솔라나 재단 GM 연설 중. 솔라나 재단 프로덕트 및 파트너 개발 총괄 잔이 리가 블록체인의 역할 웹 3.0을 주제로 연설 중이다. 리 총괄은 개발자를 위해 확장 가능한 퍼포먼스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며 솔라나는 유료 마케팅을 지원하지 않는다. 대신 게임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게임 콘솔 등과 솔라나 온체인 통합을 논의한다라고 전했다.